자, 그럼 정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은 교수와 법조인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가채점 국수탐 예상 평균은 1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서울대 경영 또는 경제학과, 이화여대 의학과 인문을, 나군으로 고려대 자유전공을 희망하고 있고요. 다군은 현재 미정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고3, 자기소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고3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능 시험도 끝났는데 우리 학생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네, 우선 휴식 취하고 있고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요즘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무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수능이 끝나도 계속 바쁩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1대1 상담과 분석은 우리 이치호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그럼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면 국어, 수학, 나형, 영어, 한국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두 1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도 1등급 예상됩니다. 자,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봤는데요. 이치우 선생님, 네. 우리 학생 수능 점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은요, 아마 그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상당히 우수한 최상위권 학생인데요. 국어 수학 탐구의 합산 점수가 이제 300점 만점으로 291점이고요. 영어가 보시다시피 이제 1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예상 표준 점수는 이제 400 국수탐 기준으로 406점이고요. 예상 100분위 합계가 이제 296점입니다. 국수탐 100분위 합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인문계 예상 석차가 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더라도 한 462등 정도에 해당되는 전국에서 상당히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점수라고 볼 수 있고요. 누적 100분위는 0.2% 정도의 예상이 되고요. 이번 수능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문계열의 최상위권에 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서울대, 나군에서도 연세대하고 고려대, 다군에서는 상위권 대학이 없기 때문에 세 군데 대학에서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짜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정시 지원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 그 어머니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머니 그 국어 수학 탐구 기준으로 예상 표준 점수와 예상 100분위로 변환했을 때 총점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어머니 알고 계세요? 저는 407점에서 8점 정도에 알고 있었거든요. 표준 점수로요? 네. 네네.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이제 그 최종 실제 다음 주 12월 5일 날 성적 발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예상했던 점수보다는 점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진 점수는 나중에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모든 학생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다 사탐의 영역별 원점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발표에서 표준점수 100분위로 어떻게 변할지가 지금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최상위권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406에서 407, 408로 바뀌어지는 이 1, 2점의 점수들이 상위권 학과에서는 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당락을 좌우하는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점수가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걸 한 가지 좀 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사탐에서 두 과목이 만점입니다. 원점수 만점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의 총점에서 이제 원점수가 최상위권에 사탐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원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점수가 사탐의 표준 점수, 사탐의 100분위가 상대적으로 이제 불리하게 좀 작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점수에서 국어가 95점, 수학이 나형 96점, 사탐이 100점으로 국어 수학에 비해서 사탐 점수가 원점수에서는 높았는데요. 예상 표준 점수로 변경하게 되면 국어하고 수학 나가 지금 이제 예상한 걸로 보면 각각 이제 139점으로 동일하고요. 사탐 두 과목의 표준 점수는 128점으로 원점수하고는 다르게 균형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상 100분위로 보아도 국어 수학에 비해서 이제 사회탐구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0분위만 놓고 보면 국어 예상 100분위 98, 뭐 수학 나영의 예상 100분위가 100,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 예상 100분위가 평균 96.5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원점수에 보는 사탐의 그 지금 100점 만점에 점수가 끼치는 영향력이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로 바뀌어지게 되면 상당히 조금 다르게 오히려 더 사탐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수학이 가장 우수하고 국어가 두 번째 그리고 사회탐구가 세 번째 순위로 영역별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원점수가 가지고 있는 영역별의 크기보다는 표준 점수 반영이냐 또는 100분위 반영이냐 또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나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반영 점수가 좀 크게 달라질 거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좀 종합해 보면 원점수 기준 가능성보다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실제 가능성에서는 다소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표준 점수의 국어, 수학, 탐구가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학생들의 숫자를 조금 더 조밀하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0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에서부터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수시 모집에서 2월 되는 인원, 또 이제 수능 성적의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수시 모집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인원까지 다 고려를 하고 난 다음에 유불리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뭐 지금 구체적으로 점수를 저희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실제 대학별 계산을 통해서 내 점수가 얼마만큼 유불리가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자신의 성적이 또 유불리까지를 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자, 유성호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작년 입시 결과를 주로 좀 살펴볼 거잖아요. 작년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유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시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서 작년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하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두 종류입니다. 100분위 평균으로 발표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환산 점수로 발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유의할 점은 환산 점수로 발표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의 수능과 올해 수능의 난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표준 점수로 환산할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가능한 한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100분위 점수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각 대학에서 작년과는 달리 환산 방법이라든가 혹은 반영 영역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년과 올해 그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차이점이 있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2월 인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지금 현재 모집 인원 말고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2월된 인원을 작년에 2월된 인원과 올해 2월된 인원까지 확인하면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시 상담 평가 기준 말씀드릴게요. 수능 시험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봤고요.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과 일치 또는 비슷한 경우에는 적정, 희망대학과 학과 요구 성적보다 높으면 안정으로 봤습니다. 자, 이채훈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그리고 이화여대, 고려대 등인데요. 네. 이러한 희망대학들 중에서 어떤 대학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서울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모집에 6군데 넣어놓은 곳 중에서 아마 이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이제 그 대학별 고사에 응시를 하지 않은 대학들도 다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시 희망하는 서울대 경영대학은요. 58명을 모집하고요. 지난해 경쟁률이 3.38대 1입니다. 그리고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가 33.3%이고요. 수학이 40%이고 탐구가 26.7%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그 1등급이 아닌 2등급부터 이제 감점을 부여하고요. 2등급이면 마이너스 0.5점부터 0.5점씩 감점을 하고 한국사도 이제 4등급부터 마이너스 0.4점으로 감점이 되고요. 제외고 한문도 이제 3등급부터 마이너스 0.5점으로 감점되는데 우리 학생은 뭐 사실은 감점이 없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의 성적으로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원점수를 보니까 서울대 경영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92점, 국어 수학 탐구 점수입니다. 영어를 제외하고 가능할 것 같고요. 예상 100분에도 298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이 받아놓은 점수하고 거의 이제 뭐 대동소이하게 좀 이루어지는데 이건 단순하게 국어 수학 탐구를 이제 합산해 놓은 점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대학별 계산을 해보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전략에 가서는 그 마지막에 이제 상향이라고 제가 진단을 해놨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사탐이 가지고 있는 두 과목의 만점, 생윤과 윤사의 50점의 이 만점 점수가 사실은 원점수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작동을 좀 합니다만 실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발표가 되면 좀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수학의 비중이 높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26.7%로 지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로 점수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학생이 뭐 다소 이제 원점수에서 높게 받았던 게 점수가 그 표준 점수나 백분위에서 좀 낮아지긴 하지만 낮아지는 데 반해서 또 이제 비율 자체가 반영 비율 자체가 탐구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가운데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점수일 때보다 표준 점수 백분위로 바뀌어지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하고 윤리와 사상이 물론 지금 이번 2019 수능에서 사탐의 모든 과목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두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회탐구에 선택한 과목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최고점에 따라서 지금 그 백분위 기준으로 나오는 변환 표준 점수에서도 사탐의 이 두 과목이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되는 실제로 탐구 과목별 백분위 기준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하지는 않다로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그 최저한 테이블이 변환 점수 테이블이 나오면 그 표준 점수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다만 몇 점이라도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울대를 제가 이제 좀 조망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서울대의 그 경영대학을 꼭 가라 이런 것보다는요. 실제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대 경영에서부터 경제, 정치, 외교, 심리, 인문 계열 등 이 중위권 학과까지 전체적으로 서울대 계산 점수를 좀 바꿔놓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상위권에서 이제 인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상위권을 좀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또 경쟁률도 좀 참고로 해서 가군의 이제 목표라는 서울대에 마감날 이제 최종 어떻든 원점수 이전까지 조금 관망을 하고 지원하는 게 좀 주요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정시긴 합니다만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진로 희망이 교수나 또는 이제 법조인 또 뭐 여성 인권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진로들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학과 선택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이치우 네.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할게요. 자, 이치우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서울대 경제학부, 나군 고려대 경영대학, 다군의 순천향대 의예과입니다. 자,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이치우 선생님, 네. 먼저 가군의 서울대 경제학부 추천해 주셨는데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서울대 경영이나 사실은 서울대 경제나 뭐 거기서라고 할 만큼은 이제 최상위권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대학의 커트라인이 경제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경제를 이제 추천했던 것은 어떻든 모든 최상위권 학과에서부터 중위권 학과까지 점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적절한 수준을 좀 선택하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경제학부를 좀 살펴보면 인원은 경영대학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50명이고요. 2월되기 이전 인원입니다. 경쟁률은 지난해 경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3.38대 1이고 여전히 수능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 반영 비율이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원점수나 지금 현재 예상 100분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경영대학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중위권 학과까지 조금 더 실제로 성적 발표 위에 서울대 계산 점수로 반영을 해놓으시고 최종 점검을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경영대학과 함께 경제학부도 조금 상향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군에는 고려대 경영대학 추천해 주셨는데요. 경영대학 왜 추천해 주셨나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그 서울대 가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어떻게 보면 고대 경영대학도 이제 고려대학의 인문 중에서는 상당히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학과입니다. 모집 인원 39명이고요. 경쟁률도 지난 4.12대 1, 수능 역시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반영 영역을 보시면 국어 35.7%이고요. 수학 35.7%, 탐구가 28.6%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뭐 감점을 하는데 감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표준 점수 역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탐구는 100분위 기준에 변한 표준 점수를 쓰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지원 가능 성적 보면 서울대보다는 원점수 낮아서 289점이나 예상 100분이 294점 정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반영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국어 표준 점수나 수학 표준 점수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탐구도 0.8%를 곱해서 이제 반영 비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받는 사탐의 점수가 좀 낮아지더라도 조금 보전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려대 경영대학은 사실은 서울대하고 복수 지원, 물론 뭐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군의 서울대하고 복수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제 서울대 쪽에 합격하는 뭐 서울대 경영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인문계를 합격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가능성도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려대 경영대학이 고려대 이제 뭐 다른 중위권에 있는 학과보다는 나중에 추합으로 합격할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좀 많은 고려대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제 고려대학도 정시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아지고 이 상위권에서도 추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도 사실은 추합을 합격할 수 있는 인원들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중에 이제 성적 발표 이후에 최종 점수를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다군의 순천향대 의예과 추천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다군의 순천향대 의예과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그 다군 선택은 못 하신 것 같은데 다군의 이제 순천향대 의예과를 떠올려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추천의 뭐 그 상황보다는 조금 더 제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모집 인원 39명의 작년도 경쟁률이 18.36대 1이고 여전히 수능으로 뽑고요. 국어 20%, 수학, 가나 반영이 다 가능하죠. 30%.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에서 교차 지원해서 가려는 거고요. 영어 30%, 탐구 20%이고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자연계 점수 기준으로 원점수가 286점이고 100분위가 국수탐이 이제 294점인데요. 영어를 제외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수학 가형과 과탐에 각각 10%의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그 순천향대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보시면 지난해 입시 결과에 이 의예과의 100분위 점수 최저점이 102.17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00분위 평균이 100이면은 만점이거든요. 근데 수학과하고 수학 그 과탐에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결국에 만점인 100을 훨씬 넘는 10%의 가중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이 점수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수학 가형과 과탐에 10% 가산을 주는 벽을 넘지를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순천향대 의예에 대한 뭐 기대보다는 상지대 한의예 쪽이나 아니면 제주대 초등교육 이런 쪽도 지원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상지대 이제 한의예도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 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군보다는 가군과 나군 쪽에 조금 안정적인 대학의 학과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그 2017학년도와 같이 불수능 시에 상위권들이 소신 지원을 해서 오히려 그 서울대 경영경제 같은 인기과에 컷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혹시 올해도 그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뭐 같은 예상 정도가 지금 기대는 뭐 예측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국어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수능 결과 발표 보면 국어 성적에서도 우리는 여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이제 뭐 그 성적 분포가 국어가 따로 나올 거예요. 그거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성적 분포에서 사실은 뭐 여학생이 뭐 좀 적다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어머님 희망하시는 이화여대 쪽에 이제 뭐 의대 지원 쪽도 문과 의대 지원 쪽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고 다양한 각의 지원 전략을 좀 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발표되는 결과를 영역이나 전체 국수탐의 점수를 모아놓은 상위권의 분포 정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이치우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